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번 운영체제 6주차 강의에서는 스레드란 내용으로 한 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뜬금없이 스레드란 말이 용어가 나왔는데요. 아마 처음 이 스레드 용어를 들으신 분은 도대체 저 스레드가 뭐야? 할 건데요. 아마 용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스레드가 뭔지. 아마 찾아보시면 뭐 실타래, 실에 이렇게 꼬임 정도를 꼬아놓은 거 있잖아요. 실타래들. 그걸 보고 이제 스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운영체제에서. 이제 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한 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에 여러분들과 우리가 살펴볼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는 먼저 첫 번째로 스레드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고 도대체 이 스레드가 뭔지 살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레드 중에 이게 스레드라는 게 뭐 실타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프로세스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 즉 일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꾼들을 스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스레드 일꾼은 한 명보다 여러 명이 있을 수 좋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다중 스레드 몰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스레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살펴봤던 이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6주차의 주요한 학습 목표로서는 스레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중 스레드 모델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스레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6주차 강의 학습에 앞서서 지난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반복하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은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 더블 클릭한 아이콘이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프로세스가 생성되죠. 그래서 그에 대한 프로세스 개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수행되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그리고 프로세스 간의 통신 과정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란 뭐였어요? 프로세스란 CPU 내에서 어떤 작업이 수행되는 하나의 작은 단위의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 불렀습니다. 그렇죠? CPU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이고 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단위가 바로 프로세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프로세스는 하나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지속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왜 여러분 운영체제나 모바일 디바이스,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에서 보면 백그라운드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기동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양한 프로세스의 관리가 필요한데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건 사용자 프로세스와 시스템 프로세스들의 생성과 삭제, 그리고 프로세스들 간의 스케줄링과 동기화, 그리고 통신과 프로세스들이 서로 부딪혀서 무작정 자원을 기다리는 교착 상태 등을 처리하는 걸 바로 프로세스 관리라고 부르고 이 프로세스 관리를 누가 한다? 운영체제가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었죠. 제 뒤에 이제 그림이 화면 나오시는데요. 조그맣게 해서 아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생성, 준비, 실행, 대기, 그리고 종료라고 부르는 이런 상태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는 상태 전이도 그림이죠. 실제 하나씩 살펴보면 생성이란 건 작업이 제출되어서 스풀이라고 부르는 어떤 디스크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죠. 생성이 되었고 준비, 이제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상태를 레디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레디 상태에서 실행으로 되는 상태, CPU를 할당받아서 실제 수행하는 단계죠. 그걸 실행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옮겨가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디스패처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대기 상태. CPU를 할당받아서 열심히 작업 수행 중에 있는데 갑자기 입출력과 같은 요구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CPU는 입출력 요구가 발생했으니까 잠시 대기시켜버리죠. 그래서 대기 상태. 뭐 CPU 하다가 입출력이 끝나면 다 뭐다? 다시 준비 상태, 레디 상태로 돌아가게 되죠. 그 다음 또 다른 상태는 교착 상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착 상태는 뭐다? CPU 두 개, 프로세스 두 개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될 수 있게끔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 그렇죠? 교착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완료되는 거, 모두 다 프로그램이 끝나서 터미네이트 되는 게 바로 프로세스의 완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가 학습할 건 바로 프로세스 스케줄링인데요. 스케줄링이란 건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용 순서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을 스케줄링이라 부릅니다. 스케줄링 왜 하죠? 공정한 스케줄을 하는 이유는 응답 시간의 최소화, 처리량의 극대화,
반은 예측 시간 강화, 그리고 올바른 프로세스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 즉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스케줄링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했던 내용은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 간에 이제 통신하는 방법이 필요하였는데요. 뭐 동기화 기법이 필요하였죠. 공유 메모리 기법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주차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번 6주차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스레드란 개념을 살펴볼 것인데요. 운영체제에서 스레드가 왜 필요할까요? 보시다시피 하나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고 생성이 되었고 프로세스 주위에 다수 개의 스레드가 배치되어져 있네요. 프로세스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집합 세트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프로세스가 실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작업하기 이전에 각종의 여러 가지 일꾼들을 만들어 놓아서 작업을 수행하네요. 그걸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왜? 프로세스를 새롭게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동일한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운영체제 입장에서 스레드가 왜 필요할까요? 아마 여러분 학습하기 전에 스레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스레드가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텐데요. 자유 게시판에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이 스레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 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6주차 이번 1교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먼저 스레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가 뭔지, 스레드의 특징들 살펴보고, 스레드 종류 중에 사용자 혹은 커널 스레드를 각각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그 종류까지도 한번 여러분들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란 여러분 뭐였죠? 우리가 5주차에서 우리가 학습을 해왔잖아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현재 이제 모든 자원과 데이터를 다 받아서 스탠바이 할 수 있는 상태를 바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뭐다? 기억 장소와 그리고 그 프로세스 기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럼 이런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주려면 기억 장소도 새로 하나 할당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실행에 필요한 자원도 또다시 만들어 줘야 되네요. 이 생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다?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세스에서 내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세워함으로써 일꾼을 만들어주는 스레드란 개념을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뭐를? 새로운 기억 장소 할당과 새로운 자원을 할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밑에 아무 그림처럼 조금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프로세스의 코드, 데이터, 그리고 자료를 저장하는 여러 가지 힙이라는 공간이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자원 변수인 스택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만들어 두면 프로세스 내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바로 스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스레드의 개요 정의에 대해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게 바로 이제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프로세스는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되는 어떤 하나의 잡들이 다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여러분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다양한 잡들이 현재 같이 실행되고 있을 텐데요. 결국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현재 기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아래 한글뿐만 아니라 윈도우 OS에 사용되는 뒤에 백그라운드에 수행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그라운드에 현재 기동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내부에서는 단일 프로세스만 수행되는 게 아니라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현재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현재 우리가 화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병행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병행 프로세스란 건 어떤 컴퓨터 처리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구조를 병행 프로세스 혹은 스워밍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행 프로세스는 컴퓨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병행이 수행이 필요한 게 일반적인데요. 따라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하지만 이걸 전환하는데 오버헤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작업을 수행하려면 CPU한테 프로세스가 디스패처라고 부르는 할당을 받아서 CPU의 작업이 끝나면 넥스트,
종료가 되는 상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프로세스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뉴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자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는 건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생성을 했다 칩시다. 인테저 작업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픈 파일 그 다음에 write 파일 파일을 오픈하는 프로세스 그 다음에 write하는 프로세스를 별도로 PO 혹은 PW 이렇게 만드는 거다.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면 프로세스에 달려있는 메모리와 리소스들을 다 별도로 생성을 해 주어야 되죠.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수행되는 이런 오픈걸, write, scanf, print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이 또 생성되는데 이거를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번 우리 운영차제에서 배우게 되는 스레드란 개념입니다. 결국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그 프로세스를 CPU에게 할당받을 수 있도록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부모 프로세스, 즉 이런 P1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하위 PO나 PW 프로세스한테 자원을 공유해 주거나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드는 오버헤드가 생각외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기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한 프로세스에서 다른 프로세스로 제어권이 넘어가게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다 반납을 하고 다시금 새롭게 이니셜라이즈를 보내는 초기화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만 새로운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 작업받을 수 있잖아요. 또한 CPU를 프로세스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레지스트라고 부르는 임시기억 장치, 스택이라는 저장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이거 역시도 레지스터, 그 외에 파일들을 전혀 문맥 교환에 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가 바뀌게 되면 그 프로세스에 관련되는 모든 리소스는 다 릴리즈 시켜줘야만 새로운 프로세스가 또다시 재점유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메모리나 일반 주변 장치에서는 이런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이 문맥 교환이 일어나는 시간 동안 너무 오버헤드가 크다는 거죠. 문맥 교환이란 건 P1과 P2가 있고 CPU를 할당받아 위해서 P1이 프로세스를 한번 CPU를 점유받아서 할당하다가 뭐 타임 슬롯이 다 돼서 다시 반납하게 되면 메모리에 있던 모든 셋을 다시 초기화시키고 다시 P2가 CPU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처럼 새로운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계속 일어나는데 뭐 깔끔한 일이긴 하지만 이런 리소스도 지속적으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등장한 게 바로 스레드라는 개념인데요. 뭐 화면에 보시는 그림 보면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프로세스가 하나, 둘, 세 개의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만들어져 있네요. 첫 번째 프로세스는 AWP란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파워포인트 프로세스, 뒤는 익스플로란 프로세스라고 부를까요? 그래서 아래 한글과 파워포인트와 인터넷을 여러분 이제 같이 한다고 개념을 둘 때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마다 프로세스가 고유하게 현재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프로세스 내에는 실행에 필요한 코드와 데이터 그리고 자료를 저장하는 스택과 힙이라고 부르는 이런 공간을 다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할 때마다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되고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 저장 공간까지 다 별도로 독립적인 공간을 주어야만 프로세스가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프로세스의 코드, 데이터, 스택, 힙이란 게 있지만 이 프로세스 내에서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스레드라는 조그마한 처리 단위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스레드는 뭐다? 스택이란 공간만으로 공립적으로 공유하고 나머지 코드나 데이터, 힙은 쉐어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라는 건 실행에 필요한 어떤 공간, 저장 공간만 하나 할당해주고 독립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게 훨씬 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 더 좋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다수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스레드란 개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병행 프로세스를 배우고 있는데요. 실제 이런 문맥 교환 역시 자료가 지속적으로 교환되는 걸 하는데요. 이 문맥 교환이 용이하지 않는 자원들을 바로 공유하도록 하는 개념이 바로 스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하나의 프로세스에 스레드 A와 스레드 B와
두 개의 스레드가 생성되었네요. 근데 두 개의 스레드가 바라보는 공유 메모리 변수는 뭐다? 카운트라는 변수를 서로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레드 A도 카운트라는 변수를 공유하고 있고 스레드 B도 둘 다 공유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자원이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카운트라는 변수에 뭐다? 제로라는 이니셜라이제이션 값이 동시에 둘 다 할당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카운트를 숫자를 1에 더하게 됨으로써 결국 카운트는 1이 변하게 되죠. 1을 더했으니까. 그럼 뭐다? 둘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 변수라고 부르는 카운트는 스레드 A나 스레드 B나 똑같은 카운트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새로운 카운트란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서 스레드 A만 할당하고 B에다가 또 다시 카운트란 새로운 변수를 할당하는 것보다 공유 변수를 서로 다 같이 쉐어함으로써 같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스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면 뭡니까?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어 있고 프로세스에는 글로벌 변수, 전역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게 됩니다. 전역 변수를 선언하고 다음 스레드를 독립적으로 만들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HWP라는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프로세스에 한글 파일 오픈이란 스레드, 그 다음에 프린트란 스레드, 혹은 그림판 편집기라고 할까요? 그림판이란 스레드를 각각 클릭해보는 거예요. 각각의 메뉴들마다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하는 거죠. 다만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세스 내에 기동되기 때문에 서로 다 공유 변수를 같이 동시에 쉐어하고 있고 트레드 내에 코드와 로컬 변수, 코드와 로컬 변수, 코드와 로컬 변수를 각각 서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됨으로써 보다 좀 더 효율적인 프로세스 관리나 혹은 업무 처리 효율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실제 그럼 이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은 먼저 스택이라는 저장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메모리 공간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스레드들이. 그렇죠? 프로세스는 공유하지 않죠. 프로세스는 다 독립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아래 화면처럼. 그렇죠? 프로세스는 글로벌 변수의 힙과 스택에 관한 것을 단일 프로세스 같은 게, 이거는 단일 프로세스는 스레드가 하나다 뿐이니까 이거는 단일 스레드인데요. 얘는 뭐다? 복수개의 스레드죠. 복수개의 스레드일 때는 각각의 스레드를 만들지만 스택 외에는 나머지는 다 변수들을 쉐어하는 구조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들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문맥 교환에 오버헤드가 발생하는데요. 스레드는 어떻습니까?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문맥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죠. 또 다른 차이점은 일부 메모리를 서로 공유해서 사용함으로써 스레드 간의 통신이 훨씬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변수를 다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세스 대비 원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그림은 실제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의 차이점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내에 개별적인 프로세스가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프로세스 내에는 각각의 스레드가 3개씩 서로 다 생성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프로세스 내에 있는 각 스레드는 자기의 로컬 스택 영역을 가지지만 그 외에 데이터와 힙 영역은 스레드들이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작동하는데 유리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원 공유라든지 프로세스 간의 메시지 통신이라든지 새롭게 자원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CPU의 부담이 혹은 운영체제의 부담이 훨씬 더 덜 수 있는 구조가 스레드겠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각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단위를 우리가 프로세스란 말을 우리가 앞자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A, B, C란 프로세스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때 A 프로세스 내에는 또 별도의 업무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스레드라고 부르는 독립적인 어떤 업무 처리 워크를 새롭게 만들게 된 거죠. 실제 이 프로세스 내에 이 워크라는 것들, 즉 이 스레드가 실제 작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효율적이게 되겠죠. 자원을 다 공유하고 할당하기 때문에. 실제 A란 프로세스 내에는 스레드 A, 스레드 B, 스레드 C가 독립적으로 병행으로 수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인데요. 아마 여러분 그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자,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딩의 차이점인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화면 보시는 것 같이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작업이 동시에 수행 중인 구조이죠. 자, CPU는 하나이고, 그렇죠?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이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CPU를 번갈아 가면서 지속적으로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바로 멀티태스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스레드 중에 이제 싱글 스레드와 멀티스레드가 있는데요. 싱글 스레드는 메인 스레드, 뭐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C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다운로드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씩 한다는 개념으로 단일 스레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일 다운로드 오픈 프로세스에서 멀티스레드는 메인 스레드를 통해서 뭐 여기는 프로세스라는 개념이겠죠.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스레드를 3개를 생성해서 각 스레드마다 독립적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파일 A, B, C를 각각의 독립적으로 다운로드하게 해서 병행할 수 있는 실행 구조를 가진 게 바로 멀티스레드입니다. 실제 멀티태스킹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다 새롭게 생성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반면에 멀티스레딩은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동시에 작업자들이 부르는 스레드만 생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원 낭비나 속도나 효율적인 공간적인 면에서 이득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C 프로그램을 하셨거나 혹은 파이썬이나 자바 프로그램을 하셨다면 이 스레드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때면 특히 C 프로그램은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스레드를 만들게 되죠. 운영체제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스레드 개념으로 호출해서 수행하게 되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메모리 변수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전역 변수라는 글로벌 변수만 선언하게 되면 그 변수를 얼마든지 스레드가 혹은 펑션들이 갖다 써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게 바로 멀티스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을 살펴보면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드의 기본적인 조금 전에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CPU가 존재하고 있죠. CPU 위에 이제 운영체제들이 있습니다. 운영체제 윗단에는 다수 개의 응용 프로그램들이 현재 기동되고 있는데요. 각 응용 프로그램들마다 서로 독립적인 프로세스들이 생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세스들이 생성이 되어 있는 구조이죠. 다수 개의 프로세스들이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이 프로세스가 한 번씩 CPU에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결국 CPU는 하나인데 작업 수행하고자 하는 잡들이 다수 개인 구조가 바로 멀티태스킹이죠. 멀티스레드 같은 경우에 이때는 이제 싱글 코어니까 당연히 작업자가 하나일 뿐인데요. 우측편에 보시는 그림은 이제 코어가 여러 개입니다. 작업자가 여러 개일 경우 있죠. 근데 어플리케이션이 다수 개면 다수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각각의 작업자한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병행 프로세스의 효과, 이득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그런 그림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프로세스 단일 프로세스 CS 프로세스 내에 다수 개의 스레드를 생성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다수 개의 작업자가 생성되는 거죠. 작업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작업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 작업자들마다도 우리가 작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작업자들마다 뭐 식수도 제공해야 되고 뭐 음료도 제공해야 되고 음식도 다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처럼 운영체제가 별도의 메모리 공간과 자원 할당을 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멀티태스킹과 멀티스레드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 그러면 좀 더 본격적으로 스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레드는 하나의 실행 흐름으로서 CPU 사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 단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6주차, 5주차 진행까지는 이제 프로세스가 가장 기본적인 작업 단위라 했는데요. 결국 프로세스 내에 세부적으로 어떤 워크라고 부르는 작업 공간을 쪼갤 수 있는데요. 그 작업자가 바로 스레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레드는 크게 두 가지로 경량 프로세스, 중량 프로세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경량 프로세스를 보통 일반적으로 스레드라고 부르고 중량 프로세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세스를 중량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결국 전통적인 프로세스는 하나의 스레드를 가집니다.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되면 데이터가 생성되고 코드 그리고 스택, 힙이라는 이런 공간이 같이 만들어지는데요. 프로세스 하나가 만들어지면 결국 이 프로세스의 일꾼을 처리하는 스레드도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이제 여러 개로 만들어진다면 동시에 하나 이상의 작업이 이제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멀티 스레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레드는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스레드 ID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트 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레지스터와 그리고 스택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프로세스 1과 P1과 프로세스 P2가 있는데요. 각각의 스레드가 3개씩 스레드가 구성되어 있는 구조일 때 이 각 스레드들마다 T1부터 T3들마다 스레드 ID, 그다음 프로그램 카운트, 레지스터의 집합, 그리고 스택이라는 저장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는 다른 프로세스와 같이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서로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건 아니죠. 프로세스 내에 아리안글이 수행된다면 아리안글의 파일 오픈 스레드, 파일 출력 스레드, 스캔 스레드, 각각의 스레드들이 다 아리안글이라는 프로세스에 다 쉐어하고 있잖아요. 이때 쉐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주소 공간, 그리고 데이터들, 텍스트들, 데이터들 같은 의미겠죠. 그 다음에 자원과 파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라는 것은 진짜 지시할 수 있는 지시 명령이 될 수 있고,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들, 데이터가 서로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유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레드는 이제 하나만 구성되지 않고 프로세스 내에 다수 개의 스레드가 같이 구성되어지는데요. 워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많은 것보다는 일정 수정의 워크가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다중 스레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다중 스레드 효과도 몇 가지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한 프로세스에서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 두 번째,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코드, 리소스, 메모리 모든 걸 재할당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프로세스의 공유 변수와 스택만 줌으로써 스레드만 만들므로 수행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가성비 면에서 효과적이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중 스레드의 효과는 보면 이제 우리가 웹 스레드와 웹 서버 입장에서 보면 웹 서버는 다수 개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죠.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 역시도 여러분들이 접속을 해서 10,000명, 20,000명이 접속해서 컨텐츠를 다 본 다음에 로그인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모든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스레드라고 보면 되죠. 이 스레드가 이미지, 텍스트를 디스플레이하는 스레드, 네트워크 데이터를 가져오는 스레드처럼 각각의 스레드가 다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글이나 iOS에 부르는 크롬이나 똑같은 이야기니까 익스플로러나 이런 걸 가지고 사파리란 브라우저로 접속하였겠지만 실제 그 응용 프로그램 처리하는 것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 기동에 부르라고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워드 프로세스 역시도 키보드 입력을 받아내는 스레드,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스레드, 문법이나 데이터를 검사하는 스레드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다수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서로 객관적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중 스레드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프로그램에 3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4가지의 일을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겠죠. 이 다수 개의 CPU 다중 구조인데요. 실제 이때는 CPU가 각각의 작업자를 수행할 수 있는 워크가 별도로 있을 경우에 스레드를 할당받아서 각 스레드의 작업을 수행해 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래쪽 그림은 이제 CPU가 하나인데요. 즉 작업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다수 개를 만들었다 손치더라도 한 번에 하나씩의 일밖에 수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구조가 이제 두 개 가지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스레드와 다중 스레드의 비교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일 경우에 자동차를 세차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뭐 자동차 내부를 청소하고 안부터 청소하고 자동차 앞문을 닫고 옆문을 닫고 뭐다 시퀀스하게 순서대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단일 스레드일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다중 스레드는 어떻습니까? 일에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차 내부를 청소하는 사람, 차 앞문을 닦는 사람, 차 옆문을 닦는 사람은 각각 있어서 차 내부를 청소하면서 차 옆문을 닦고 그리고 차 앞문을 닦는 사람이 뭐다? 동시에 패럴하게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있네요. 그렇죠? 일정 시간 동안. 훨씬 더 이전의 단일 스레드보다는 자동차를 세차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겠죠. 뭐 빨리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장점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응답성이죠. 응답성은 여러분 뭐예요? 사용자가 명령어와 데이터, 뭐 코드를 컴퓨터한테 입력을 주게 되면 그 결과를 수행해서 빠르게 사용자한테 피드백 주는 성격, 시간,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응답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응답성은 스레드를 씀으로써 대화형 응용을 이제 다중화하게 되면 뭐다? 응용 프로그램 일부를 봉쇄되거나 프로그램 간의 긴 작업을 수행하더라도 프로그램 수행이 계속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응답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 당연한 논리인데요. 또한 다중 스레드를 씀으로써 이제 자원 공유의 이점이 있는데요. 스레드는 자동적으로 그 내 프로세스 내에 속한 여러 가지 자원과 메모리를 서로 다 공유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응답이나 처리할 수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장점성은 바로 이제 경제성인데요. CPU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스레드를 만드는 게 이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그리고 메모리와 자원을 새롭게 할당하는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대신에 스레드를 생성함으로써 모든 일부분의 자원들을 다 교환하고 스레드가 가지는 고유한 스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뭐다? 문맥 교환이 쉬운 그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이게 경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중 스레드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다중 처리기 구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단일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CPU가 많지 않더라도 단지 하나의 CPU만 실행되는데 다중 스레드 프로세스는 병렬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다중 스레드가 가짐으로써 가지는 장점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응답성이라든지 그리고 자원 공유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다중 처리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용자 커널과 사용자 및 사용자 커널 혹은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커널 스레드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스레드는 사용자 공간이나 커널 공간 혹은 두 공간 모두 다 구현이 가능하다. 사용자 쪽이나 뭐 시스템 쪽이나 다 스레드가 구현이 가능하고 다중 스레드를 가진 작업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레드가 만약에 대기 중이라면 같은 작업 내에 두 번째 스레드가 그냥 실행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에 한 다중 스레드가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서 처리율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서는 서로 자원을 버퍼라고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스레드를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업무 처리에 혹은 프로그램 수행에 효과적이고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 스레드는 순차 프로세스가 블로킹 시스템을 호출할 수 있게 허용해 주면서 동시에 병렬성도 얻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게 됩니다. 뭐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아마 보시는 그림 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사용자 스레드 혹은 커널 스레드, 뭐 여기서는 사용자 수준 스레드 그리고 커널 수준 스레드 이렇게 이제 명칭을 붙이고 있는데요. 뭐 사용자 수준에는 그냥 사용자가 쓰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응용 프로그램들. 커널 수준은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준 커널은 사용자 수준에서 응용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호출하는 거나 커널의 상위 수준으로 데이터를 지원하거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영역에서 스레드 A, B, C가 존재하고요. 커널 수준 커널들에서는 시스템 호출 집합이 제공되게 되는데 실제 커널 영역에서 이 스레드를 통해서 우리가 수행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스케줄러에 의해서 하나씩
운영체제가 CPU에 할당받을 수 있게끔 처리해주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커널 스레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널 스레드와 사용자 스레드를 한번 구분해 보겠는데요. 사용자 스레드는 커널 위에 지원되고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의해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커널의 지원 없이 스레드 생성과 스케줄링 관리가 가능한데요. 커널은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스레드 생성과 스케줄링의 커널의 개입 없이 사용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사용자 스레드입니다. 자,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에 의해서 직접 지원되는 구조인데요. 스레드의 생성과 스케줄링, 관리가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커널에 의해서 수행되게 됩니다. 결국 운영체제에 의해서 스레드가 관리되기 때문에 커널 스레드는 사용자 스레드보다 생성과 관리가 비교적 조금 더 느리다고 부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용자 스레드는 응용 프로그램 위주로 수행되는 거고 커널 스레드는 운영체제 입장에서 관리되는 스레드라고 보시면 충분히 두 가지가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운영체제 6주차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다중 스레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 우리가 스레드의 개요와 정의, 사용자 커널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스레드가 많으면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프로세스 내에 다수 개의 스레드가 있으면 즉 다수 개의 일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무한정 스레드 개수를 늘리면 프로세스 역시도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많은 자원을 스레드한테 할당해 주는 것은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일정 수의 개수를 만드는 스레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배우게 될 것은 다중 스레드 모델의 개요, 그리고 1대1 모델, 다대1 모델, 그리고 다대다 모델까지 다중 스레드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통 운영체제는 사용자 스레드와 커널 스레드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할 때 도와주는 스레드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즉 커널은 운영체제 개념이니까요. 운영체제가 효과적인 운영체제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중 스레드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커널 스레드만 독립적으로 수행되게 되는데요. 이런 스레드의 구현시키는 모델 중엔, 왜냐하면 커널 내부에서도 여러분 실제 모바일 디바이스나 운영체제를 잘 살펴보면 다수 개의 프로그램 지금 현재 계속 백그라운드에 수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하지만 다수 개의 프로세스를 기동되지만 프로세스 내부에서도 또 다른 일을 계속 수행하는 거죠. 이때 스레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레드의 구현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대1 모델, 1대1 모델, 다대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모델의 특징과 생긴 모양, 구성도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모형 중에 우리가 첫 번째 모형 살펴볼 것은 다대1 모델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스레드는 우리가 전에 1교시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죠. 하나의 프로그램이. 이 프로세스 내에는 다수 개의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 다수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있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시스템 프로그램 있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할까요? 같은 이야기니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운영체제 영역이죠. 여기는 응용 프로그램 영역이고. 즉, 응용 프로그램이 파일을 오픈하거나 파일을 프린트하거나 혹은 스피커로 출력하고자 하는 어떤 작업을 할 때는 파일 오픈, 파일 프린트, 파일 출력이라고 부르는 어떤 스레드를 만들게 되고 그 스레드들이 운영체제 영역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요청하거나 명령어 처리를 제공해 주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다대1 모델은 화면처럼 사용자의 스레드가 다수 개인 반면에 커널에서 그 다수 개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즉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란 구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용자의 스레드가 단일 사용자의 아니라 시스템 스레드, 즉 커널 스레드에 매핑되는 걸 다대1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다대1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제 시스템 커널에서 다수 개의 스레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한 이 구조가, 이런 구조가 생기는데요. 크레드 스레드가
커널의 스레드가 다수 개가 지원하지 않는 시스템은 솔라리스 그린 스레드나 GUN 포터블 스레드 같은 것인데요. 뭐 시스템이라 부르는 커널 쪽에 응용 프로그램 쪽에 아닌 시스템 쪽에 처리하는 처리자가 단위이다 보니까 스레드 처리가 빠르다. 꼭 빠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수 개의 스레드가 요청이 들어오는데 커널에서는 하나밖에 받지를 못하니까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신속하게 하나를 빨리 처리한다. 그런 개념에서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만약에 시스템 쪽에 있는 커널 쪽에 있는 스레드가 어떤 작업에 의해서 뭐 교착 상태가 발생하거나 되드락이 되거나 화면처럼 블럭이 돼버리면 다른 모든 스레드도 다 블럭이 돼버린다는 이게 단점이 있고, 여러 개의 사용자 스레드가 다중 프로세스로 동시에 시행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저도 요 두 개가 약간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동시에 수행되지 않다 보니까 빨리 수행될 수 없긴 하지만 하나의 사용자 스레드가 하나의 커널 스레드로 매핑만 된다면 바로 신속하게 자기에게 바로 독점적으로 실행해버리니까 그때는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스레드 모델은 이제 1대1 모델입니다. 뭐 많은 사용자의 스레드가 단일 스레드로 매핑되는 건데요. 사용자의 응용 프로그램, 뭐 아래한 거에서 파일 오픈, 아래한 거에서 파일 출력, 아래한 거에서 그림판, 아래한 거에서 뭐 메모장이라고 부르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커널에 서로 매핑되는 구조를 1대1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조의 장점은 하나의 스레드가 블록이 되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그 리턴을 이어받을 수 있죠. 1대1로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영역과 커널 영역이 사용자 스레드가 다중 프로세서에서 동시에 수행 가능한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1대1로 매핑되는 구조다 보니까 스레드를 생성, 관리하는 데 비용이 아무래도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스레드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1대1 모델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대다 모델인데요. 유저 모델도 다고 커널 스레드도 다인 구조가 바로 다대다 모델입니다. 이상적인 구조죠. 여러 개의 사용자 스레드를 동일 혹은 그 이하의 수의 커널 스레드에 서로 매핑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구조가 바로 다대다 모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대다 모델 구조의 장점은 1대1 비용보다는 좀 저렴하고, 그리고 다대1 모델과 달리 다중 프로세서에게 수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단점으로서는 커널 스레드는 응용 프로그램 혹은 기계의 특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이럽니다. 자, 스레드라는 건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봤습니다. 어떤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은 독립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되었고, 운영체제는 그 프로세스를 관리해줘야 되죠. 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건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메모리나 데이터나 코드, 그 주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그나의 리소스들을 운영체제가 프로세스에게 할당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레디 상태에 진입했다는 건 나 모두 다 스탠바이 되었어요. 언제인지 나를 디스패처라고 부르는 CPU한테만 갖다 주세요. 그럼 내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운영체제가 다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이때 프로세스 내에서는 파일 오픈, 출력, 뭐 스피커 출력, 뭐 스캔 입력, 다양한 명령어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령을 수행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메모리 공간도 늘어나고 자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전 페이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로세스 내에서 새롭게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스레드란 개념을 만들게 되죠. 스레드는 메모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나 자원들을 그대로 활용하고, 즉 그대로 공유받아서 사용하고, 그 안에 있는 스택 변수, 즉 지역 로컬 변수와 스택만 별도로 스레드에 만들게 돼서 독립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리소스를 활용하시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어떤 뭐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는 이유도 다양하게 리소스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만들어 놓은 책상과 어떤 자리는 다른 사람과 공용해서 쉐어 만들잖아요. 여러분 스탠드얼론으로 독립적으로 쓰는 구조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양한 리소스의 자원 공유와 혹은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운영체제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그래서 스레드는 개념이 이제 이런 거고, 응용 프로그램은 다수 개의 스레드가 생성될 수 있고, 이 다수 개의 스레드를 또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다? 응용 프로그램을 결국엔 받아야 되잖아요. 응용 프로그램 영역과 시스템 영역이 있고, 시스템 영역 밑에 이제 커널이 있고, 커널 밑에 하드웨어가 있으니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프린터나 터치스크린이나 스피커로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거나 입력받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뭐 화면으로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프로세스가 스레드를 만들고 이 스레드가 운영체제 쪽에 해당되는 커널 쪽의 응용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스레드한테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스레드가 다수개냐, 스레드가 하나이냐, 복수개에 따라서 1대1 모델, 다대1 모델, 다대다 모델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모델의 장점과 특징은 아마 여러분 뭐 구조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걸 식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 운영체제 3교시 강의에서는 스레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란 건 잘 살펴보면 뭐 유익한 것 같아요. 그렇죠?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프로세스 내에서 스레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리안글이라고 부르는 응용 프로그램을 기동하게 되면 파일 오픈, 파일 출력, 파일 프린트를 할 때마다 벌써 HWP라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는데 파일 오픈하는 프로세스, 파일 출력하는 프로세스, 뭐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는 응용 프로그램 내에, 즉 프로세스 내에 하나의 기동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수 개의 스레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효과적인 스레드를 만들 때는 스레드를 생성하는 문제, 스레드를 삭제하는 문제. 왜? 스레드 내부에도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줘야 되잖아요. 뭐 스택이라고 부르는 공간. 근데 스택이라는 공간도 결국에는 자원, 리소스가 되거든요. 이런 스레드를 무한정 만들게 되면 그 무한정만큼의 자원 공간, 무한정만큼의 리소스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이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언제 스레드를 삭제할 거냐, 언제 스레드를 생성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문제 개요, 스레드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스레드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포크, 그 다음에 실행하는 EX의 시스템 호출 시 발생하는 문제와 스레드를 취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스레드 풀이라는 걸 만들어 놓는 게 있는데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호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포크와 EX이라는 시스템 호출이 있습니다. 자, 이때 포크란 건 아마 여러분 유닉스나 리눅스 해보신 분은 이 명령을 아시겠지만 이 포크란 건 우리가 여러분 뭐 식사할 때 쓰는 그 포크처럼요. 포크란 건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이 바로 포크입니다.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에서 포크를 해서 차일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개념인데요. 자, 이때 포크를 실행할 때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 시 모든 스레드를 다 복제할 거냐 말 거냐의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작업 중인데요. 만약 스레드가 어떤 작업을 다 완료되기 전에 만약에 강제로 갑자기 종료돼 버리면 기존의 스레드에 할당되어 있던 그 자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분명히 회수를 해야 될 텐데 그 회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스레드 풀이란 문제가 있는데요.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세스 내부에 다수 개의 스레드를 생성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서비스 할 때마다 각각의 스레드를 만들 텐데 이 스레드를 매번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스택이란 자원 공간을 매번 할당해 줘야 되니까요. 또한 스레드를 무한정 만들게 되면 리소스의 고갈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문제는 일단 포크와 EXE 생성할 때 모든 프로세스를 복제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프로세스만 복제하는 것들, 스레드가 취소되면 취소될 때마다 자원을 바로바로 즉시 회수하는 방법, 스레드 풀이란 건 모든 스레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 일정한 개수를 사전에 정의해서 스레드를 생성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먼저 포크와 EXE 시스템 호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레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3교시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스레드가 좋은 특징과 좋은 장점을 가지긴 하였지만 이 스레드를 실행할 때의 과정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운영체제가 이렇게 복잡한 일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냐면 화면에 보시는 첫 번째 문제는 포크와 EXE라고 부르는 시스템 호출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유닉스나 리눅스 프로그램 해보신 분 아마 이 내용 잘 아실 텐데요. 포크와 EXEC랑 포크는 새로운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는 걸 포크라고 부릅니다. 차일드 프로세스가 만들다고 EXEC는 이제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게 왜 이제 스레드에서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 컴퓨터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CPU, 메모리,
하드디스크, 뭐 그래픽 메모리가 다 뭐다? 공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 메모리 공간과 하드디스크 그리고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이 처리의 캐파시티가 훨씬 더 작았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요구사항은 훨씬 많아졌는데 이 사용자가 요구사항을 다 받아주자니 컴퓨터에 존재하는 리소스는 한계되어져 있고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를 설계할 때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것보다 프로세스 내 스레드를 만드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자원과 코드와 데이터를 새롭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공유 메모리를 쓰거나 공유 변수를 써서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훨씬 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뭐 가성비면이라고 할까요? 훨씬 더 쉬운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아리안걸, 자꾸 제가 아리안걸 예제를 들었는데요. HWP라고 볼게요. HWP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되었습니다. 프로세스 내 파일 오픈이라는 스레드, 그 다음에 프린트라고, 라이트라고 할까요? 라이트라고 부르는 스레드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아리안걸을 또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가 또 실행될까요? 그럼 이때는 똑같은 프로세스가 만약에 복사가 된다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이 스레드가 그대로 생성이 될까요? 혹은 그 스레드를 지울까요? 뭐 이런 고민들을 운영체제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포크 시스템 호출입니다. 자, 이 포크 시스템 호출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프로세스를 하나 두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할 때 쓰는 리눅스, 유닉스 명령이 바로 이 포크라는 명령인데요. 뭐 여러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윈도우에서 뭐 이런 걸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지만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이 2개, 3개 열리죠. 메모장이라는 응용 프로그램이 포크를 통해서 쭉쭉쭉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래 한글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파워포인트, 엑셀이 여러 개 만들어지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여러 개 뜨는 건 바로 포크라고 하는 프로세서를 통해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생성되는 건데요. 이때 포크라고 부르는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 시스템 호출은 아시죠? 사용자 프로그램이 응용 프로그램한테 나 아래 한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더 필요라고 호출하는 명령입니다. 리소스를 달라라고.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세스는 원래 기존의 프로세스의 주소 공간을 복사해서 새롭게 구성합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예제 봤잖아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가 있지만 다수 개의 스레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크란 명령을 통해서 프로세스 New라고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이 스레드 1, 스레드 2, 스레드 3에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다 지워야 되나? 없애야 되나?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레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E는 포크를 이제 했어요. 포크를 해서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 이렇게 골격을 만들었죠. 그래서 포크 시스템 호출 후에 두 프로세스 중 새로운 메모리 공간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 진행되는 게 바로 EXEC입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New라고 부르는 프로세스를 보고 둘 다 같다면 메모리 공간을 그대로 복사해보면 되지만 만약에 같지 않다면 새롭게 할당해줘야 되죠. 그때 쓰는 게 바로 EXE라는 시스템 호출입니다. 따라서 이 포크와 EX라는 시스템 호출 과정에서 이 방법으로 두 프로세스를 통신하면서 그들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실제 이제 포크와 EXE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생성되는 여러 개의 과정인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페어런트니까 이제 첫 번째 제일 메인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메인 프로세스입니다. 변수는 i는 1, 또 i는 0, 1, 2, 그 다음에 high라고 부르는 어떤 변수를 다 가지고 있네요. 이때 첫 번째 변수를 가진 걸 이제 포크로 실행하게 되면 당연히 child가 생성되고 똑같은 child 프로세서가 생성됩니다. 변수 1을 기준으로 또다시 이제 포크를 생성하면 child에서 1, high만 가지게 되고 변수 2를 기준으로 하면 2와 high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더 어떻습니까? 상위 페어런트라고 부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변수 i의 변수들이 각각 어떻게 child 변수에 그대로 복사가 되었네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또다시 차일드 프로세스에서 또다시 포크를 생각하면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또다시 하위 자식 프로세스를. 그럼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생성한 그 변수를 기점으로 해서 다 뭐다? 변수가 복사가 돼서 동기화가 됩니다. 동기화. 다 이해되시죠? 또 마지막 차일드 프로세스의 변수 1을 기점으로 포크를 실행하면 이 밑에 하위에 있는 모든 변수가 또다시 차일드 프로세스 생성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포크 구조인데요. 실제 이 메모리 구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메모리 변수, i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포크를 하게 됨으로써 다 포크 이후에 차일드 프로세스의 변수 데이터까지 복사가 돼서 넘어가는 구조이죠. 이거 역시도 스레드 할 때 복사를 할지, 초기화를 할지,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사전에 정의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포크와 EXE 시스템 호출 과정에서는 한 프로그램이 스레드가 하나의 포크를 호출하게 됩니다. 메인 프로그램에서 포크를 통해서 스레드 1, 2, 스레드 n개까지 이제 메인 프로그램 러닝이 되는데요.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세스는 하나나 혹은 멀티 스레드를 다 복사를 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프로스레드가 EXEC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면 EXEC라는 명령을 가진 그 파라미터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 리셋하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메인 프로그램이 포크를 하게 되면 메인 프로그램 들어있는 스레드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가 되고 조인을 시켜서 새로운 메인 프로그램에는 프로세스 뉴, 프로세스 1 새롭게 생성되는 구조가 바로 일반적인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들은 이 스레드의 변수 값을 그대로 복사할 때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복사를 그대로 동기화시킬지 새롭게 만들지 이전에 보신 것처럼 새롭게 리셋시켜서 빈널 값으로 만들지 이런 고민을 사전에 설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스레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스레드 취소 문제입니다. 이게 스레드란 건 우리가 HWP라는 프로세스가 하나 실행이 됐고요. 그렇죠? 프로세스에서 스레드 1에서 파일 오픈, 왜 한글에서 파일 오픈해서 파일을 불러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게 불러 들어올 때 스레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스택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공간을 하나 가지고 있겠죠. 서로 독립적인 지역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을 텐데요. 파일을 오픈하는 과정에 오픈을 다 완료하지 아니하고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버렸어요. 혹은 스레드를 종료시켜 버렸어요. 그럼 이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들 혹은 파일 오픈을 하기 위해서 할당받은 공간을 이거 어떻게 하지? 지우고 새롭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새로운 스레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리소스들이잖아요. 이걸 그대로 두게 할지 삭제할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레드 취소는 취소가 될 때 스레드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고민입니다. 즉 스레드가 완전히 터미네이트 되기 전에 만약에 그걸 종료시켜 버렸을 경우에 스레드를 취소해야 되고 자원을 공유해야 되는데요. 이처럼 취소해야 될 자원을 이제 타겟 스레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취소는 우리가 크게 비동기 취소, 그리고 지연 취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비동기 취소는 한 스레드가 타겟 스레드를 종료시키는 게 비동기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갑자기 스레드가 멈출 경우에 다른 프로세스, 다른 스레드가 멈춰진 스레드를 종료시키는 게 비동기 취소이고요. 지연 취소는 타겟 스레드가 주기적으로 내가 이제 더 이상 터미네이트 돼야 될지 말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타겟 스레드가 하나씩 순서대로 종료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이제 끝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서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면 프로세스는 데이터, 코드, 스택, 힙이라고 부르는 자원들을 서로 다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죠? 공유라는 표현보다는 프로세스를 만들 때 이걸 다 할당해줘야죠. 운영체제가. 그런데 또다시 이 안에 스레드 1, 스레드 2를 만들게 되면 스택, 그 다음에 로컬 베리어블, 변수를 또다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에도 프로세스 내에 공간이 좁은데 새로운 공간을 새롭게 운영체제가 할당해줘야 되니까 이 스레드가 가능한 한 없으면
없으면 필요하면 사라지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스레드만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구조인데 그게 이제 쉽지 않다 보니까 하나의 프로세스에 다수 개의 스레드를 운용하는 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스레드에게 할당해 준 리소스를 빨리금 리턴 받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다 관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운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스레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필요 없으면 회수해야 되는지 그것도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관점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때 스레드를 취소할 때는 자원이 다 끝난 여부를 확인할 때는 비동기 취소와 지연 취소가 있는데 비동기 취소는 옆에 스레드가 이제 찾아보는 거죠. 너 그만둬 라고 자원을 할당해 릴리즈 해라고 하는 거. 지연 취소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자원을 취소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때는 스레드 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스레드 풀은 프로세스 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스레드를 사전에 정의해 놓는 거예요. 자, 너 프로세스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만들어주는 스레드는 한 3개밖에 못 만들어. 4개까지는 만들 수가 없어. 라고 풀을 만들어 놓는 건데요. 이 스레드 풀은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일정한 수의 스레드를 사전에 풀 형태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레드 풀이라고 해서 총 6개의 스레드 풀이 있죠. 그렇죠? 스레드 6개의 프로세스가 사전에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 어떤 프로세스 내에 파일 오픈, 파일 출력, 파일 그림, 편집기 오픈, 메모장 오픈 다양한 스레드가 존재하긴 하지만 실제 비어있는 스레드에만 할당하고 비어있는 스레드가 끝나야만 새로운 스레드가 들어가는 것들. 왜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파일 오픈 버튼을 계속 눌렀다 쳐서 스레드가 계속 되는 건 아니죠. 스레드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파일 오픈, 출력, 파일 오픈, 출력, 파일 계속 누르도 일정 수만큼만 큐 형태로 물려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를 만들어주고 스레드는 평소에 하는 일 없이 이제 기다리다가 만약에 한 개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 풀에서 한 개의 비어있는 스레드 공간을 할당하게 되고 그래서 서비스가 끝나게 되면 그 스레드는 다시 풀로 돌아가서 컴플리트 태스크로 진행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정의해 놓은 스레드 풀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스레드로 그대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스레드를 만드는 것도 스레드의 로컬 변수와 스택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너무 버거우니까 프로세스를 만들기도 힘드니까 스레드를 만들었고 스레드 역시도 세세하게 운영체제가 관리하기 힘드니까 기존에 만들어놓은 스레드 풀을 미리 정해놓고 그 풀에다가 작업할 수 있는 스레드를 할당시키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풀은 임의의식하게 존재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사전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한은 많은 수의 스레드를 이제 병행 처리할 수 없는 시스템에 많은 도움이 되죠.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숫자만 병행 프로세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스레드 풀에 있는 이 스레드의 개수는 CPU의 수라든지 메모리 용량이나 혹은 동시에 요청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최대 개수 등을 고려해서 이 풀의 가장 적당한 스레드의 풀 개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6주차 스레드 개념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스란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스레드다 보니까 어차피 프로세스를 하는 역할이 운영체제를 통해서 프로세스 하는 역할과 스레드가 운영체제를 통해서 자원을 할당하거나 제한받는 게 거의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제한된 자원을 다수 개의 프로세스에게 공평하게 나눠줘서 운영체제가 가지는 목적처럼 응답시간의 최소화, 빠른 실시간 처리,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스레드의 개념을 두었는데요. 스레드 개념을 둠으로써 프로세스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자원을 릴리즈하는 것처럼 스레드 역시도 스레드가 종료될 때는 자원을 릴리즈해야 되고 또한 프로세스가 새롭게 생성될 때 스레드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세스에 포함되어 있는 이 스레드를 어떻게 복사시킬 건지 어떻게 재할당할 건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스레드 풀이라는 개념도 나왔는데요.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 개수를 프로세스에게 미리 할당해 놓고 미리 할당되어 있는 스레드 개수만큼만
병행 프로세스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 바로 스레드의 어떤 이슈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운영체제 6주차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번 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5주차에서 학습했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는데요. 프로세스 관리와 그리고 스레드 관리 큰 차이가 없었죠. 먼저 이번 주차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스레드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스레드는 하나의 실행 흐름으로서 CPU 내에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 단위라고 했죠. 결국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프로세스 내에 다수 개의 일꾼들이 있는데 그 일꾼들을 바로 스레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레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경량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통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가 보통 만들어지게 되면 다수 개의 스레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 이상의 작업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바로 스레드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레드라는 건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프로세스에 다수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그 다수 개의 스레드가 지금 화면 보시는 다중 스레드 개념이죠. 그래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고 이 프로세스를 매번 만들게 되면 프로세스를 만들 때 들어가는 리소스의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수 개의 스레드를 만들어서 다수 개의 일꾼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일의 효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다중 스레드라는 개념이 하나의 프로세스에서 다수 개의 스레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개념이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중 스레드 모델에는 1대1 모델, 다대1 모델, 다대다 모델이 있었고 이렇게 스레드를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일단 응답성이나 자원 공유, 경제성 그리고 다중 처리기 구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작정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왜? 컴퓨터는 어떤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메모리나 디스크나 캐시 메모리 모든 것들이 정해진 자원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를 1000만 번 더블 클릭한다고 해서 1000만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질 수 없죠.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레드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스레드에 관련된 문제는 포크와 EX의 문제, 스레드를 생성하는 문제,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실행 중에 갑자기 스레드를 취소할 경우 스레드의 기존에 할당되어 있는 리소스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스레드를 무작정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놓은 개수만큼은 스레드를 만들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스레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수업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운영체제 6주차 스레드 강의를 마쳤는데요. 아마 다음 7주차는 아마 중간고사 기간이죠. 중간고사 다음에 8주차가 진행되는데요. 8주차에서는 이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두 번째 중요한 것, 바로 CPU 스케줄링입니다. 어떤 잡들을 CPU를 할당받게 할 것인가, 그게 스케줄링 해야 되겠죠. 누가? 운영체제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주차에 살펴볼 내용은 스케줄링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리고 다중 프로세스 스케줄과 각각의 알고리즘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8주차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6주차 강의 듣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7주차에 진행되는 중간고사 잘 보시고 8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